2026년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아주 큰 복지 개편이 시작됩니다. 이게 단순히 정책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.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데요. 오늘 이 중요한 변화의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. 2026년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핵심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요, 딱 하나, 바로 체감입니다.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복지가 아니라 청년부터 직장인,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모두가 내 삶이 진짜 나아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크게 4가지예요. 가장 먼저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, 이어서 가정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,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강화, 마지막으로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청년입니다. 와, 이번 개편에서 정말 눈에 띄게 힘을 실은 부분인데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더 이상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상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. 정부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. 청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둥, 그러니까 주거, 자산, 고용, 교통, 문화, 이 모든 분야를 한 번에 쫙 지원해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. 가장 먼저 주거 문제.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.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전에는 아시죠? 예산 떨어지면 그냥 끝이었어요. 완전 복불복이었죠. 하지만 2026년부터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. 청년들에게 훨씬 안정적인 주거 버팀목이 생기는 셈입니다. 다음은 자산 형성.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. 기존에 좀 복잡했던 제도들을 하나로 싹 합쳐서 더 간단하고 더 강력해진 청년 미래적금이 나옵니다.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목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6%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6%, 그러니까 최대 3만 원을 매달 통장에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. 국가가 제 저축을 같이 해주는 셈인 거죠. 든든하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그룹에게는 혜택이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커집니다. 중소기업 재직자는 지원율이 2배인 12%로 뛰고요. 특히 군 초급 간부의 경우 본인이 넣는 만큼 정부가 똑같이 100%를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? 다음은 교통 문제입니다. 매일 출퇴근하는 청년들, 교통비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.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년 교통 패스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월 이용료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. 월 5만 5천 원을 내면요, 무려 20만 원어치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계산이 바로 나오죠. 매달 교통비로 1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. 자, 그럼 청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 변화는 청년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.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확대됩니다. 먼저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돈이 확 많이 들잖아요. 그걸 딱 고려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, 즉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합니다.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밖 지역에는 수당을 최대 12만 원까지 더 주고요.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워라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. 주 4, 5일제 같은 유연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에 장려금을 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업이 시작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지원 정책들의 가장 뿌리가 되는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.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내용이죠.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급여부터 국가장학금까지 80개가 넘는 복지 혜택의 입장권 같은 거거든요.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.
바로 이 기준 중위소득이 정부의 공식 결정을 통해서 확정됐는데요. 그 인상률이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.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요, 인상률이 무려 6.51%입니다. 이게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예요.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복지 혜택의 문턱이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 인상률이 실제 우리 지갑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?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를 한번 볼게요. 1인 가구는 한 달에 받는 돈이 5만 5천 원 정도,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. 누군가에게는 이게 한 달 통신비 혹은 장 보는 비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돈이죠. 2026년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복지 시스템 자체를 더 똑똑하게 그리고 개개인에게 딱 맞게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미래복지의 핵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AI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상담, 그리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. 특히 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정말 큰 변화인데요. 기존에는 딱 정해진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 지원금의 일부를 내 예산으로 받아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주택 개조라든지 보조기기 같은 걸 직접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개인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거죠. 이 차관의 말은 결국 이런 거죠. AI 같은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쓰고 사람은 그 시간에 더 따뜻한 돌봄에 집중하게 만들겠다.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인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인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? 2026년의 변화,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더 넓게. 둘째, 더 두텁게. 셋째, 더 똑똑하게. 지원 대상은 넓어지고 혜택은 두터워지고 시스템은 똑똑해지는 겁니다. 이렇게 2026년 복지 개편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정말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렇게 넓고 두터워진 복지를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이건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.